죽음 앞에서 떠난 유쾌한 여행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이제는 5년 완치와 함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여행 작가, 암생존자분들 사이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조연우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너무 블링블링 예쁘시네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33살 5년차 유방암 환우 조연우입니다. 지금 저는 낙타의 관절은 2번 꺾인다라는 책을 출간해서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환우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암 생존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년 완치를 앞두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예.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길었어요. 이게 당시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5년 뒤가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흘렀고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완치 앞두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이제 10월에 산정특례가 끝나고 곧 이제 완치를 앞둔 암 생존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우님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짧았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이런 치료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토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너무나 또 감사하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점이 많았거든요. 좀 어떤 점이 힘드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건 자괴감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진단받았을 때 나이가 28살이었거든요. 내 친구들은 다 결혼 준비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암 환자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나? 내가 뭔가 건강관리를 너무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혹은 치료가 되기는 했지만 다시 안 아플 거라는 보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를 힘들게 했었던 게 이런 좀 스스로한테 하는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암을 겪다 보면 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괴롭힌 건 또 아닌데 정말 스스로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났나? 나만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들이 저도 역시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힘들 만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터널 안에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자괴감을 느끼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완치를 앞둔 두 분이 바로 희망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써주신 분도 저희의 희망입니다. 네, 너무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꼭 완치를 하시기를 바라게요. 네. 근데 저희가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또 근데 주변이나 또 이걸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얻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일단 저는 어머니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족들이 가장 힘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딱 진단을 받아서 온 가족들이 다 좀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가족력도 없고 주변에 암을 겪은 분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정말 다 죽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갑자기 운전면허 연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병원 치료를 받으면 기동력이 꼭 필요한데 아버지나 언니의 스케줄에 맞추지 못할 때는 나랑이라도 병원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 또래쯤에 그 접촉사고를 한번 겪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하셨었는데 제가 암에 딱 걸린 걸 보시고 나니까 이제 나는 더 무서울 게 없다. 근데 내가 뭐가 무섭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운전을 또 연습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내가 이렇게 좀 좌절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 있었어요. 다시 운전대를 잡으시는 게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지금 와닿네요. 내가 더 이상 무서울 게 뭐가 있나라는 말씀이 진짜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세상 모든 어머님 존경합니다. 네. 이제 인생의 큰 산을 하나 넘고
또 다른 네,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게 궁금해요. 암 진단을 받기 이전의 조현우, 그 다음에 현재 완치를 앞두고 있는 조현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20대에서 30대가 되었습니다. 네. 큰 변화네요. 네, 예. 큰 변화예요. 네. 그리고 개명도 했어요. 네, 몸이 아프고 나면 뭔가 좀 새롭게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했더니 왠지 건강해진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도 좀 심리적인 변화가 컸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무래도 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지금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예전에 무서웠던 게 지금은 또 아무렇지도 않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 예전에는 무서워서 운전 못했거든요. 근데 저 항암 치료 중에 머리 대머리인 상태로 면허 따왔어요. 왜냐면 안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암도 겪었는데 운전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근데 또 대신에 예전에는 낯선 사람을 만나서 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살짝은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제 완치되시니까 이제 그런 위축도 없어지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연우님께서는 암 진단 이전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 네, 알고 있는데 이제 여행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다시 작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 진단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책 출간 이전과 이후 작가님이 되신 이후 조현우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전에는 투병기를 인터넷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표준 치료라는 게 끝나고 나면 사실 병에 대해서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행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면서 주로 여행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또 제가 다녀왔던 여행기들을 연재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암 생존자지만 암 생존자로서 목소리를 낼 일이 별로 없었죠. 근데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또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책을 통해서 제가 암 경험자라는 걸 알게 된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무래도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와, 여기 사진만 봐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가요? 짧게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앞에 사진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이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은 포르투갈 포르토입니다. 아, 정말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가고 싶은데, 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어딜까요? 왼쪽 사진은 지로나고요. 오른쪽은 모로코 사하라 사막이에요. 아, 사막인데 낙타인가요? 네, 낙타예요. 아, 그러면 이제 작가님 책의 제목과도 좀 연관이 있는 아이인가요, 저 낙타가? 이게 연관이 아주 크지는 않은데요. 제가 유방암 경험자지만 책 제목에 유방암을 쓰지 않은 이유가 아무래도 그러면 저의 책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유방암 환우분들께 좀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다 얘기해버리면 책의 스포일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낙타의 관절은 두 번 꺾인다. 네, 네. 맞죠? 네. 근데 연우님께서는 인천 시민이세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인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게 작년 10월에 매해 10월이 유방암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그 암세이브 팔찌 DIY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팔찌가 어떤 건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체열이나 이제 혈압을 잴 때 좀 해당 팔로는 하지 말라고 좀 표시를 하는 팔찌인데요. 그 캠페인을 제가 SNS를 통해서 우연히 보고 인천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침 멀지 않길래 와봤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 캠페인 외에도 수면이나 뭐 운동, 또 건강에 대한 좀 다양한 암생존자 지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무래도 최고는 도서 대여 서비스가 아닐까요? 도서 대여 서비스. 네. 제가 아무래도 글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책에 대한 갈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꼭 암에 대한 책이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종류의 책이 비치가 되어 있고 또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책이 많아서 좋은 책을 소개받고 싶다면 또 그리고 요즘에 코시국이라서 도서관 가기 살짝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오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 또 저의 책,
낙타의 관절은 2번 꺾인다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벌써 사인본이 비치되어 있네요. 네. 네, 이제 말씀처럼 인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암생존자분들의 신체 건강부터 마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무료로 대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암 치료 이후에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관계 또 대화법에 관한 책들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인천 지역, 인천 시민 여러분, 도서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또 미리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문의를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현우 작가님의 책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러면 연우님이 글 작가도 하시는데 아니 그림 작가로도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오늘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앞쪽에 그림으로 영상이 처음 오프닝 시작됐잖아요. 그게 우리 연우님께서 또 그려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지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근데 그림 그리는 그 작업물을 보여주신다고요. 네, 예. 사진이. 네, 사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왼쪽 사진이 이번 캠페인에 새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볼까 고민하면서 만들었었던 콘티인데요. 네, 저희가 암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서 좀 우는 이미지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슬프고 우울한 이미지보다는 치료를 잘 마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울음이 그치고 웃는 얼굴을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오프닝 영상을 볼 때 되게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좋은 오프닝 영상 그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릴게. 사실은 저희 둘 다 완치를 앞두고 있지만 암 생존자라면 누구나 이 재발과 전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저 역시도 어디 조금만 이상해도 암인가? 막 이렇게 이거 먼저 생각이 드는데 뭐 연우님께서는 이렇게 뭐 그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좀 진부한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1년 검진을 받을 때 뼈전이 소견이 있었어요, 사실. 정말요? 네. 근데 이게 좀 다른 검진들을 거쳐서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었던 적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나는 절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전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닥치지 않은 일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나에게 절대 생기지 않을 일이라는 그런 제약을 두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살지만 나의 인생을 하루하루 좀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는 없나? 좀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저는. 아까 첫 번째 게스트이신 두리님도 그렇고 연우님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즐겁게 살자. 이게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암 생존자로서 곧 완치 판정을 이제 받으실 건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연우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좀 작은 목표인데요. 저 병원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보고 싶어요. 네, 이게 암 환자, 암 생존자들은 병원에 갔을 때 전혀 상관없는 병원에 가도 본인의 암 투병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 치료를 받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동네 내과에 독감 예방 접종 주사를 맞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차트에다가 빨간색으로 C를 이렇게 확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C요? C가 뭐예요? 암 환자 그 표시 있잖아요. 코드. 캔서 코드. 네. 그래서 빨간색 색연필로 C를 이렇게 크게 그리시는데 그걸 딱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걸 보니까 당시에는 좀 많이 상처였었나 봐요. 근데 그 외에도 좀 아프기 전에 다녔던 치과에 갔더니 아니 왜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요즘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시선을 받았어요. 네. 젊은 사람이 암이야? 왜 암에 걸렸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개인적인 거니까 밝히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었던 암이랑 전혀 상관없는 피부과나 치과 이런 병원에 갈 때 좀 마음 편하게 가보고 싶어요. 네. 네. 이제는 C코드가 없어질까요? 저는 일단 12월이 지나면 없어질 네. 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정말 이제 마음 편히 병원에 가실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연우님과 같이 이제 암 생존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는 당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사랑하길 바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좀 사람은 누구나 좀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아무래도 인생이 그냥 살아도 한 치 앞이 깜깜하고 뭐가 있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여기에 암이라는 질병이 더해지면 인생이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고 또 더 불안하고 막막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지난 5년을 돌아보니까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순간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저를 이루는 작은 조각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너무 두렵고 슬픈 감정에 빠져 계시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조현우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현우님의 5년 완치 소식과 또 두 번째 책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